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1일 시장이, 결국에는 오늘 강세 마감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분위기가 심각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상승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고, 좀 시장이 강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망을 내려드렸죠.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데, 지나고 나면은 10월달, 11월 가는 사이가 그때 주식을 A급 주식이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사서 기다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언제 할까요? 연말이나 내년 초되면 하실 거예요. 지금이 어쩌면은 보유자들에게는 최고의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지만은, 네, 이러한 고통의 시간 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성장하니까. 예, 성장 확고한 산업, 그리고 턴어라운드 가치가 있는 산업들은 주가가 싸면은, 네, 시장 메이저 자금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면은 지금은 부정보다는 사실 긍정이 강합니다. 긍정이 훨씬 더 강한 거고, 현금을 보유하고 때를 기다린 분들, 특히 제가 저 방송을 듣고 지난 7월, 8월 2차 전지를 챙기고 10월에 사서 모아가자 단 빠질 때 전략대로 간 분들은 최근에 뭐 사서 늘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물리지 않을 거다 하죠. 그 소신과 믿음 없이는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의 제일 큰 오제는 가격 매력이에요. 네, 비관적으로 뭐 뒤늦게 보고 어제 같은 날, 예, 무서워서 매도에 동참한 이 뒤늦게 뒷북치는 우리 일반 기관, 개인 투자자들, 나중에 분위기 업되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 업될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운될 때는 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이러면은 투자는 그냥 뭐 망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돈 잃을 수 있죠, 이곳은. 그죠? 결론적으로 지난 뭐 20년, 30년 오는 시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셨고, 또는 뭐 거액자산가가 된 분들의 공통점은 가장 어두운 시기 때, 주식이 쌀 때 자기가 확신하는, 공부했던, 관찰했던 그런 회사, 기업을, 네, 싸게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고 뭐 당연히, 예, 시장 분위기 보면서 분할 매입이 항상 정석이었죠. 왜? 저점을 누구도 정확하게는 단기 저점은 몰라요. 추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 수 있는데 단기 저점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을 총평하고 갈 건데, 시장을 총평을 오늘 뭐 차트를 보면서 판단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네, 주봉을 보면은 어제 800이 무너지니까 뭐 시장 폭락 추가 하락을 야기한 친구들이 추세가 이탈됐다, 깨졌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 걸 들었는데, 예, 뭐 잘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참겠습니다. 추세 깨진 게 아니고 바보들이 그런 합창을 할 때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네, 여러분들께 제가, 네, 실전에서 대응하고 있는 개별 모멘텀까지 제가 하나하나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대표 주자, 대표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네,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 정보까지도 저는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어제 그 소동, 특히 제가 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날 찍어 눌렀습니다. 오늘 참고로 저는 파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데, 어제는 풋 옵션에서 터지고, 오늘은 또 내일 또 만기 앞두고 콜 옵션에서 뭐 오늘 대박 터졌죠. 옵션이 그런 거예요. 꼬리가 때로는 몸통을 흔듭니다. 파생은 꼬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제 주봉을 봐야 돼요. 일봉 봐가지고 여러분 답이 없고, 일봉 보면은 지금 답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거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이건 해도 너무했잖아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저는요, 최소 40선 전후, 최소 850이죠. 여기까지는 10월 중에 좀 반등을 깨할 가능성을 저는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현재로서는 2400포인트 후반부에서
2500선 전후 요 가격권 요까지는 상승 반등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잘 된 듯이는 가지는 않는데 장은 해외 증시 비교했을 때 한국이 너무너무 못 갔어요, 지금. 네, 너무너무 못 갔고 오늘은 시장을 살리는 결정적 계기가 한국의 시가총액 1, 2등이 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2등이 누구죠? 삼성전자와 오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차 전지 배팅을 유도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네, 지난 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이 나왔어요. 장은 자빠지고 지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시장 수급적인 메커니즘에 움직이는 거고 기업의 활동은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지금 뭐 차트가 이제 깨졌는데 무슨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최근에 있었어요. 예, 저기 저 토마토 TV 댓글에 보니까 그래. 그런 분들은 그래 니는 장 깨질 때는 관망하고 장 분위기 업될 때 온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 물립니다. 비싸게 사고요. 네. 그런 생각을 내가 하던데 지금 예, 여러분들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뭐 바로 반등할지 아니면 또 뭐 잡아뜨리고 갈지 예, 여러분들 뭐 예측하지 마세요. 만일에 하락이 나오면은 가만히 계세요. 간단한 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전략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섹터로 넘어갈게요. 내일도 만일에 또 경계 조정하고 내일도 막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에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찍어 누르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슈 있고 또 FOMC 있고 내일은 저녁에 또 CPI 지표도 있죠. CPI 지표 이야기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은 높게 나올 거예요. 9월달에 국제유가가 한 90불대 놀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 주택 구입 비용 포지션이 큰데 이쪽이 낮아져가지고 이제는 CPI가 시장을 압박하는 변수로 작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마치 이제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 효과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11월 2일, 1일 2일 시작되는 FOMC 전에 시장은 한번 혼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조정이 이번 주는 일주일 이상 더 연장된 거예요. 그 연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코스닥의 2차 전지 그룹들이 양극재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다고 기관들이 찍어 누르는 리포트 때문에 특히 코스닥이 심약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2차 전지가 있고 없고 떠나서 이들이 안정감을 찾아야 코스닥 섹터별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지수가 안정감을 찾으려면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찾아줘야 되듯이 코스닥은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안정감을 찾아줄 때 2차 전지도 물론 가고 IT나 바이오나 지금 최근에 푹 쉬어가고 있는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어느 정도 지수가 발판을 만들어줘 가지고 안정감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중장기를 보면은 이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제 제가 오후에 에코프로 78만원대 2차 매입했다고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85만원까지 가는 거 1차적으로 보셨을 건데 예, 지금 2차 전지는 저처럼 그래. 제가 실전에서 오신 분들께 딜링하는 대회하면 이거 안 물려요. 올여름에 잘 팔아주고 10월까지 기다려가지고 10월 초순에 너무 빨리 빠지니까 하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제가 시장을 살리는 계기 전에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든 저점은 주로 외마디 바닥보다는 이중 바닥을 이번에 큰 저점이 예, 실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생각은 하세요. 지금 요렇게 나왔다, 요렇게 갔다, 이까지 빠진 거야, 지금. 미쳤어, 지금. 그 다음에 되돌림파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바로 안 됩니다, 지금. 네. 요 정도 봐야 돼요, 지금. 요 정도 보는데, 여기가 어디냐. 뭐, 딱 자를 된 듯이 맞출 수 없는데, 코스피는 2480에서 한 2500선 초입이요. 코스닥은 지금 얼마냐. 800, 제가 최소 3, 40, 최대 한 850 전후에요. 요 영역에 들어서면, 요 영역 아니에요, 요 영역, 지금. 그죠?
요 영역에 진입하거나 근접하는 트렌디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 현금 비중은 남아있는 뭐 FOMC 뭐 변수 때문에 실적 변수도 있고 해가지고 한 3월 정도는 만들어 보세요. 여유 공간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근데 나는 올여름에 너무 비싼 데 사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참으세요. 한 번 더 저점을 상승받는 다음에 줄 수는 있는데 저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마주 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장기선을 건드려 버린 시장의 트렌드는 주로 이제 어떤 특징이 나오냐 하면은 왼마디 바닥보다는 이중바닥을 치는데 일단 이 영역이 왔을 때 현금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지금 뭐 택도 아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못 참고 대가면 바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제가 뜯어보니까 반도체 때문에 좋아지진 않았어요. 먼저 자막을 한번 볼게요. 자막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6천억대 밖에 지난 아마 10년 내 최저 영업이익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돼요. TSMC처럼 파운드리 반도체는 경기도 별로 타지 않아요. 근데 반도체 이거 메모리 산업은 단점이 결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잘 나갈 때는 몇 조씩 뻥뻥 벌다가 못 나가면은 아작나고 하는 거 아니야. 뭐 하이닉스도 지난 한 1, 2년 사이 보면은 그냥 한 방에 한 10조 가량 잃어버리는 거예요. 8조에서 10조 가량. 네, 그래서 제가 빨리 잃어버린 삼성전자의 실은 7년이에요. 2018년 이후에. 17년 이후 18년이니까 잃어버린 5년이다, 그죠?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는 아직까지 D램이 완전히 개선이 3분기 되지 않았는데 요거네요.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 뭐 폴더블 폰하고 플립 있죠. 요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호조가 났고 OLED 부분의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약진했네요. 요 효과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2조 4천억대로 나왔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기 표현은 좀 그렇고 요거는 뭐 항상 시장에는 말조심을 항상 해야 돼요. 오픈되지 않은 어제는. 삼성전자는 단점은 HBM 반도체를 4분기 내에 뭔가 콜테스트 통과되고 대량 공급이 개시되었더라 하면은 삼성전자가 뭐 7만원 중후반 8만 전자 불렀을 건데 그거가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게 제가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했죠. 저게 대량 생산하기에는 콜테스트 통과는 됐으나 소품종은 생산해보니까 맞아. 근데 대량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테슬라의 어디에요? 텍사스 공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소품종으로 4680 배터리가 딱 만들어져서 자체 기술로. 근데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 그게 뭐예요? 수율이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율은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AI와 로봇의 혁명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뭐 지인하고 저거 만나가 이야기하면서 뭐 로봇이 참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뺏을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좋은 이야기야. 그거 나쁜 얘기잖아. 그런 이야기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게 도덕적인 그 같은 소리. 세상은 다수의 우매한 대중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메이저들의 생각에 맞고 투자가 단행되면 그 시대는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는 그렇게 말 볼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AI 시대가 열리고 지금 GPU 반도체, GPU를 지금 무려 200만 개 생산한 HBM 반도체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SK 하이닉스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왜 빠졌죠? 그동안에는 하나도 안 빠졌잖아 해가지고 빠지고 대신에 이수페타, 한미 올라가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장중에 한 10% 가까이 급등했었죠? 종가는 28,000원 중반이고 이거 SK 하이닉스발 장비주에 포함된다 했던 DIET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렸는데 오늘 뭐 20%짜리 급등이 일어났어요. 네, 이게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닐링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예요. 요게 채택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올라갔고, 오늘 넥스트 칩이 오늘 급등했었죠. 요거는 실은 로봇과 관련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봇이 빠져가지고 보유자들은 많이 속상하고 계실 건데, 네, 삼성전자랑 지금 로봇 대전도 물론 열리고 있는데 레인보우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 예, 지금 4분기 중에 출시된다 하죠. 요 안에 지금 이거는 로봇을 만드는 이게 휴머로이드의 기반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넥스트 칩은 칩을 담당할 거예요. 이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이게. 요 삼각편대로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반도체, 로봇 반도체 관련해가 이 세 회사를 잘 봐야 돼요. 언제요? 조정시만 봐야 되는 거죠. 네, 서두에 제가 로봇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릴 건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치 않던 네, 지금 생산이 되고 사업이 확대되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주식시장에는 때가 이뤄야 되고 시점이 만들어질 때 가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먼저 제가 이야기를 꺼내서 가르쳐 드렸는데 HBM 향만 봐요. 그게 오늘 최고의 고성장이고, 삼성전자에 메모리 있고 뭐 핸드폰, 핸드셋 관련주 있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있죠. 그까지는 네, 다 볼 필요 없고, 반도체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그것도 쌀 때만 봐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지금 ALD 원자층 증착 장비 이슈, 네, 여기까지는 제가 앞으로 사용량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기존 대장주 한미 반도체가 되겠죠. 요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단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반도체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수 단기 1차 라인 상단부 정도 오면은 그때는 좀 뭐 챙겨줘도 되지. 이번 조정에 사가지고 뭐 반도체고 2차전지고 제가 뭐 호실적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까지 하락할 때 어제 같은 날 샀으면 뭐 고수익도 날 수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한 10시경에 그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 오전인데 이 실적 발표의 내용을 제가 주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은 주식은 디테일 없이 안 됩니다. 대충 무슨 관련주 이래가 투자해가지고 증권 방송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왜 올라가는지, 올라간다면 뭐가 주체인지, 누가 지도하는지 그거 모르고 일봉 양봉 보고 지금 특히 지금 뭐 토마토 TV에 지금 선 꺾고 줄 꺾고 투자하는 거 선호하는 분들 있죠. 그 투자도 하나의 중요한 트레이딩의 영역은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시려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이 호전됐습니다. 영업이익 2천억대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폄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중국 애들은 못 받잖아. 받고 싶어도 지금. 미국이 그래도 실드를 쳐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의 실적 기조로 인정해줘야 되죠. 실적 발표가 안 좋을 거야. 저 유안타 정권하고 몇몇 정권 오늘도 보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 목표가 하향하고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 어제가 78만원 전후 정확하게 77만 8천 에코프로, 어제 49만 2천원 포스코 홀딩스가 찐바닥일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상승 반등 이후에 기회는 더 11월까지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 5월달에 6월 오는 동안에 제가 에코프로 50만원대 내려올 때 제가 당시에 제가 사서 모을 때였죠. 근데 차트 보는 친구들이 했습니다. 월봉의 5개월 평균값은 늘 줬어요 해가지고 45만원 오면 사라고 45만원 기다리다가 50만원 초반에서 150만원 갔어요. 45만원 그 기술적인 분석을 믿고 있다가 바보 됐죠. 법칙이 없어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 매입하는 거예요. 오늘은 퍼센테이지는 에코프로 비엠 과락이죠. 양극재 두 놈이 왜 급등했느냐. 대장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단 말이에요. 셀메이커 1등 기업 안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랭킹 1, 2 하는 기업이 실적이 잘 났다. 뭐 3분기 실적 안 좋다면서 뻥카였어? 3분기가 리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양극재도 그렇고 에코프로가 조금 영업이익은 좀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멘텀이 꺾였다고 말하면 안 되지. 잠깐 쉬는 거지. 쉬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 보고 2차전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어제 매도하고 깠던 친구들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다시 사야 되겠다. 요런 맥락에서 오늘 9%대 7%대 급등 마감되었죠. 2차전지를 이번 조정에서 사서 끌고 모은 사람들 제가 지난주 연휴 전에 80만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뭐 심하면 80만원 초를 위협할 수 있을 거니까 나눠 꼭 사라 했습니다. 어제 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 영상을 사람들이 적게 봤어요. 에이씨 니가 야기가 빠졌다. 닌 틀렸어. 네, 이런 생각했겠죠. 한마디만 해도 바보 아냐? 주식을 나누어서 사라고 했지. 누가 하루짜리로 말했는가? 실전에서도 장하게 뭐 80만원 중반에서 어제 78만원까지 끌고 모았습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뭐 코스닥 지수 이제 803, 4집에서 4, 50 영역에서 거기에서는 뭐 최근에 저점 매수한 분들은 뭐 한 3할 정도 현금 조율은 가능한데 그동안에 좀 물려있는 분들은 막 가만히 계세요. 나는 근데 그거 못 맞춰요. 가만히 있는 게 좋겠죠. 또 자회사 상량도 있죠. 자, 어제도 오늘 차트도 천냥봉이 이 세 업종이 만들어졌는데 상승받는 효과는 제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단 2차 전지만의 리그는 아닐 거예요. 2차 전지만 제가 간다 소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반도체도 돌아설 타이밍이 있고 터질 시세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 앞두고 호실적인데 주가가 싸.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2차전지의 3분기 실적 경계감이 리포트에서 과도하게 작용됐고 요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오늘 긴가민가 자신이 없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보고 야 이거 사야 되겠다. 빨간불에 덤벼든 거죠. 우리는 어제 시퍼런 불에 들어갔고요. 그 차이입니다. 네, 또 눌림목은 언제든 줄 수 있는데 당분간 시장 기조는 제가 차계 상황이 어제였다고 내 봅니다. 어제 같은 날이 뭐 코스닥 800개고 난리 부르실 때가 차계 상황이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시고 현금이 있으면 그때 매입을 타진하세요. 가격 매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싼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반기에 1차적 상승 반등이 나왔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네, 2차 전지를 이번 파스의 본 코너를 듣고 거래하신 분들은 차분히 대응하세요.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가격대까지 설정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게 뭐 어디, 상업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뭐 폭등한다,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늘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과정 1년을 거치면서 2차 전지도 등락을 주다가 빠져나올 거예요. 리튬 가격도 바닥을 틀 시간이 제가 4분기 중에 올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의 실적은 이번 분기도 20%대 성장이 현재는 유력하고 현대기아차 어제 제가 중국 공장 매각 이슈 이거는 불확실성의 해소지 약재 아니죠. 근데 다른 거 지금 오늘 살짝 올라가는 게 다른 것보다 안 빠졌거든. 하이닉스 오늘 빠진 게 너희들은 왜 급락장에 안 빠졌냐. 일단은 어제까지 초과 급냉을 준 주식이 단기 주도권, 낙폭이 큰 주식부터 먼저 돌리고 낙폭이 큰 주식들이 반등을 1차적으로 완성하면은 그 다음에 실적과 추세형이 갑니다. 자동차는 추세로 봐야 되죠. 현대차, 기아차, 특히 이제 탄력성은 기아차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양호하고요. 네,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면 들어옵니다. 이 자동차 경량화 모듈 팩과 관련된 서현이와 하신 어제 뭐 7, 8% 안 빠졌다고 막판에 급냉 조정이 있었죠? 위기였을까요? 기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주가 쌀 때 사신 분들 11월 초순 호실적에 연동될 때 내가 지금 밑에서 빡빡 다지고 들어오죠. 실적 발표에 연동될 때 가져가는 게 좋고 지금 이제 4분기에 미국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모멘텀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지금 폭락장에 딱 붙들려 있는 밴드죠. 나중에 시세가 터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업종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네, 하루 종일 파악해도 안 돼요. 워낙 방대한 자료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에. 바이오 업종을 파고들면은 한 기업을 파고드는데 몇 시간 들어가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 한 20-30분 시간에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데, 뭐, 실은 제가 저 입으로 저 자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이오가 지난 2-3년간 상당한 어려움을 줬습니다만은, 실은 지난 2005년 이후에 16년간, 네, 걸쳐가지고, 실전에서는 제가 매년 바이오에서 대박을 거의 만들어졌어요.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큰 폭의 꺾임인가, 큰 제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바이오 꺾이면서. 근데 바이오도 당분간은 성공 스토리를 베팅할 거예요. 마치 우량주 실적 기반형처럼 성공 스토리를 최근에 성공 스토리 중에 대표적인 게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이 있는 거예요. 유한양행은 이 레이저 티닙, 이게 오스코텍에서 라이센스 인 기술을 도입했죠. 그래서 오스코텍도 실은 유망주예요. 언제 빠질 때. 유한양행이 저 기술의 판권을 쥐고 있잖아요. 다수의 로열티, 나중에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이 얀센, 독일의 얀센이 병명 투여를 해본 결과 임상 결과가 잘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면역강암제에 지금 비소폐암 치료제에, 예, 이제 1차 치료제로 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FDA 신청, 이제 소위 말 승인 신청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 내년 중 상용화로 가는 길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사용하죠, 이거. 유한양행도 성공 스토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예, 지금 라이센스 아웃한 기전 면역질환 치료제가 임상 결과 매우 잘 나와가지고, 요게 지금 지금 결과가 잘 나오면 제 회사가 이제 앞으로 로얄티 수입이 커지는 거예요. 기전을 줬는데 거기 기전이 성공하면은 계속 임상 1상 이상 성공할 때마다 주가가 로얄티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이 어두운 장에 실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고의 주식이었어요. 지난주까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건 진짜 극소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주가. 다만 지금 단점은 뭐죠? 최근에 많이 오늘도 한 6% 올라간 거야.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네,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격은 좀 좁힐 거예요. 네, 이건 단발성 재료가 아니고. 네, 항상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유한양행이고,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보다는 유한양행에 아무래도 지금 펀더멘탈이 들어가야죠. 이게 마치 우량주 거래하듯이 지금 등락을 주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고. 지금 10월에서 11월 오면서 학회가 많습니다. 10월 20일부터는 또 암학회가 열려요. 또 열려가 기전을 발표할 기업들이 쭉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GI 이노베이션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초록을 공개할 거고, 보로노이도 공개할 거고, 매드팩트도 공개하는데, 초록 공개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렵죠? 바이오는 성공 사례를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바이오 재료들이 있습니다. 네, 바이오 재료들이 하나 둘씩 터질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퓨처캠까지. 제가 알테오젠도 저러다가 한번 막판에 한 빼가 6만원 초를 위협하고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보세요. 지난달에 제가 뭐 어려운 시간에도 고수익을 한번 내드린 종목이에요, 이거. 시장이 어렵다고 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땐 다 같이 어렵는데, 네, 장세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면은 바로 저는 모멘텀 중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찾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내는 게 제 목표고 사명이에요. 이번 주 11일부터 14일까지 지금 킨텍스에서 로봇 대전이 들어갑니다. 레인보우, 유진 로봇, 유로메카, 네, 협동 로봇까지 다 참여했고요. 또 몇몇 기업도 다 참여했는데, 로봇은 요 이슈 때문에 뭐 초가 급등할 거라고 내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슈가 나오고, 지금 매우 관심이 많고, 저도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금요일 장 끝나자마자 또는 제가 토요일, 네, 직접 가서 제가 한번 참가해가지고 로봇 대전을 구경할 겁니다. 네.
어, 로봇은 제가 2020년 전, 2019년 전후에 2차 전지다 했잖아요. 최근에 이슈가 부각되다가 또 지금 당장은 실적은 지금 잘 나가는 기업에서 별로니까 좀 쉬어가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에 웨어러블 의료용 로봇이 출시가 되고, 현대차가 울산 신공장과 지금 조지아 공장과 지금 인도 공장에 전부 다 지금 공장에 로봇, 자동차 생산용 로봇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협동 로봇으로 투자를 받고 지금 고성장의 길을 갈 준비하고 있고, 하나그룹도 지금 로봇 투자에 열기를 올리고, LG그룹까지 5대 그룹뿐만 아니라 6대 그룹이 지금 난리예요. SK까지 지금 로봇까지 투자되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는 빠져가 꺾여가지고 마치 로봇이 뭐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단기 수급이에요. 어제 2차전지도 뭐 그랬잖아요. 오늘이 지수 관련주 쪽을 땡기는 붙이고, 일단은 시장을 바텀에서 업을 시켰다면, 내일 이후는 뭐 지수가 눌림목을 준다든지 세지 않으면 또 섹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섹터가 움직일 수 있고, 어제 제가 2차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 예, 지금 토요타 발주되고 발주를 대기하는 에코그룹이나 포스코그룹, 예, 코스모 신소재그룹, 코스모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발주를 기다리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했죠. 삼성 SDI 발주로 갔던 동아기업이나 TC스틸은 최근에 약세장에 빠지지 않고 올라치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공통점이 약세 폭락장에 선방한 놈들은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동안 단기 쉬는데, 장이 또 지수가 좀 헤매거나 또 외국인 뭐 선물 매도 친다든지 또 압박하면은, 예, 또 바이오 주가라든지 실적 모멘텀이 아니고 또 개별 모멘텀이 갑니다. 어쨌든 내일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에 하방 다시 뭐 급락 변동 나온다 이거는 좀 예측하기 힘들고요. 조금 차계상을 벗어나서 조정은 주는데 변동성 없는 조정이 나와서 시장의 안전핀 역할을 하면은, 예, 제 과락 주가들이 지금 95% 과락하네요. 90% 이상이. 과락 주가별로 돌아가는 시세군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수 강세기 때 선택될 주가들, 지수가 조금 못 가고 헤맬 때 선택될 주가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뚫고 저 앞에 지금 터널의 끝에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지금 여러분들 어제 같은 날이 제가 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자신있게 이제 행동에 나설 때고, 현금 보유자들 쫄지 말고, 예, 집행해라 했습니다. 어제 저처럼. 그렇게 하신 분들은, 네, 연말에서 내년 1분기 가는 동안에 만족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드리고, 지난주 공지했던 대로 제가 오래간만에 해드리는 이벤트, 할인 이벤트는, 지금, 네, 조용히 제가 모집하고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네, 근데 오늘 수요일이죠? 목금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함을, 간절하거나 필요함을 느끼는 분들에 한해서, 네, 받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주반, 예, 대응을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